30분 작업한 거 치고 매출 1000만 원, 객단가가 보통 3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마진율이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기 힘든데 약 30% 정도. 네, 그래서 한 상품으로 얻은 최종 순수익이,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구매 대행을 하면서 한 상품이 한 달에 한 3개, 5개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회다 해가지고 이 상품을 한 30분 정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상품 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구매도 되게 많고요. 이거 모두 한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구매도 많이 일어났고 매출도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한 상품 가지고 그래도 30분 작업한 거 치고 매출 1000만 원, 객단가도 31만 8천 원, 그리고 마진율도 객단가가 보통 3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마진율이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기 힘든데 약 30% 정도. 네, 그래서 한 상품으로 얻은 최종 순수익이 한 324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네, 물론 뭐 세금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요. 이 강의에 대해서 주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구매 대행 상품을 사입으로 가져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갈 수 있는 거의 약간 유료 강의급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진 얼마나 높일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팔았을 때는 후반부로 갈 때 35에서 40% 정도 됐어요. 초반에 15, 20 정도가 많았고, 뭐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40까지, 30에서 40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구매 대행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진이잖아요.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죠. 여기 보시면은 보통 상품 마진 어떻게 높이나요 하면은 보통 상품 마진 이렇게 높이거든요. 그냥 팔았을 때 한 15에서 20% 마진 나왔다 하면은 그거 수정해요, 가격을.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잘 팔릴 수는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팔던 거 비싸게 팔았다고 그거 그대로 팔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이 좀 저렴해서 살 수도 있는데 상품 비싸게 했다. 그러면은 마진율은 올라갈 수 있어도 매출은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제가 정석적으로 제가 이런 상품을 찾는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사입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나 그냥 사입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영상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상품을 판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상품을 소싱을 일단은 먼저 하겠죠. 어떤 상품을 팔까? 보통은 이렇게 키워드로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약간 경쟁성이 있는 상품을 먼저 일단 찾아봐요.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런지도 제가 뒤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 상품 소싱을 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해볼까?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 이게 매력적인 상품인가? 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품인가를 체크를 두 번째로 해요. 그래서 오케이 되면은 세 번째 올려야죠, 이제. 근데 올리는데, 상품은 소싱 다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상세 페이지 같은 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너무 좀 방대하니까요. 상품마다 다르고. 그래서 상품을 업로드 하는데 키워드는 어떻게 하나?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요렇게 하고 네 번째. 그래서 상위 노출 어떻게 시켜야 될까? 요것도 간단하게, 뭐 깊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 그래서 판매한다. 요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네, 요렇게 갈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마진 어떻게 높이냐? 네,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복수 구매를 늘리면 돼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팔았던 이거 다 하나의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품에서 한 개 팔린 것보다 2개, 3개, 4개 팔린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팔면은 마진율이 뭐 한 25 정도 나올 수 있지만 2개, 3개, 4개 팔 때 마진율이 30, 35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은 상품이라는 게 하나 팔았을 때보다 4개를 묶어 팔았을 때 배송비가 1 곱하기 4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낮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가 2만 원인데 4개 팔면은 배송비가 한 5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배송비에서 마진을 이제 꼽으로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면은 마진을 높이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 네, 요거를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전략을. 요약하자면 복수구매 상품을 소싱해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복수 구매하는 건 알겠는데 저 복수 구매하는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가 사실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 5개 단계 중에 첫 번째인 상품 소싱을 제가 좀 알려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 구매 대행 업자들, 기존에 구매 대행을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은 원래 팔고 있는 것 중에 데이터에서 찾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한 3, 4개월 차쯤 됐다. 구매 대행하는 지 이제 3, 4개월 차다. 그런 분들은 기존에 과거에 팔았던 데이터들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2개 팔린 상품, 3개 팔린 상품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1단계고요. 두 번째,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아예 처음이고 구매 대행도 좋지만 사입부터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복수 구매가 일어날 만한 상품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구매 대행 이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복수 구매가 일어났던 이런 상품들을 먼저 리스트를 따로 뽑아봐요, 한번. 자, 리스트를 뽑았어요. 여기 요런 거 뽑았죠. 네, 뽑았죠. 자, 이런 뽑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적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복수 구매 일어났다고 해서 다 이거를 뭔가 작업을 수동으로 하든지 사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왜 복수 구매가 일어났지? 이렇게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수 구매 일어났다고 작업하면은 노동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유를 찾아요. 왜 어떻게 찾냐면 일단은 주소를 봐요. 주소를 봤을 때 이게 일반 그냥 가정집에서 산 게 아니라 뭐 어떤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장이라든지 아니 뭐 군부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저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카페나 아니면 인테리어 용품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 복수구매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면 유형을 찾는 거죠. 주소가 만약에 일반적일 수 있어도 상품이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 내가 키워드를 잡았을 때 상업용이라고 잡았거나 뭐 업소용이라고 잡았는데 그런 상품이 주기적으로 나갔다. 근데 업소용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주소가 업소 이름이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원칙은 아니니까. 그래서 유형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복수 구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제품이구나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 리스트에 따로 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차 준비, 소싱 준비는 완료가 된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아까 전에 키워드나 이런 걸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소싱을 먼저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미 검증된 상품에 대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용도만 파악하면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아주 유리하다 해놨잖아요. 네,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먼저 하면서 사입으로 빠지면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 있기는 해요. 상품성을 검증하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게 사입을 할 때는 구매 대행이랑 다르게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리스트에 올린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되게 큰 기계류가 자꾸 팔린다 그래서 복수 구매가 되네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사입 리스트에 올릴까 하면은 그런 거는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물론 인증을 하고 갈 수는 있지만 처음 사입을 하신 분들한테 힘드니까. 자, 예시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인증 필요 없는 거, 뭐 주차 방지턱 이런 것도 딱 보면은 한 개 사지는 않겠죠. 요거 뭐 적어도 뭐 4개에서 6개 아니면 뭐 12개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좋고요. 두 번째는 여기 사람이 왜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감성. 이거는 그 뭐냐면 뮤직뱅크, 요새 뮤직뱅크 하나요? 네. 뮤직뱅크 이런 데 보면은 요렇게 단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것도 이거 하나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요런 게 만약에 4개 팔렸다. 그러면은 이거 이런 데서 많이 쓸 수 있겠구나. 복수 구매 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체크하고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난 처음인데 처음부터 이제 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판다랭크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뭐 옛날에 처음에 그 신사임당님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먼저 쓰고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걸 사용하는 것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뭐 광고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 요거를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자, 먼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이템 발굴이라는 걸 들어가서요. 카테고리에서 저는 가구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1차, 2차, 3차 분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요. 4차까지 있었나? 아마 그런데 저는 2차까지만 해요. 3차까지 하면 너무 조금 세부적이라서 좀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 자, 가구 인테리어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2차, 아웃도어 가구 여기에 뭔가 좀 야외에서 쓰고 인증 필요 없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걸 딱 잡았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리스트를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복수 구매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까를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비가림막 이것도 뭔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해요. 그래서 빼고 테라스 테이블도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야외용 테이블도 뭐 2-3개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 때마다 4개, 5개 이렇게 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빼고 이거는 아니고요. 뭐 용마루 뭔지 모르겠고 네, 담장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울타리 펜스 이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얘를 선정을 했죠. 보통은 좀 많이들 이제 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정석적인 거 이거죠. 상품수 대비 뭐 검색수 해가지고 상품이
많은데 검색량이 그거보다 작으면 안 좋다. 이게 기본 베이스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하수들이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 상품수 43만 5천 개는 허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43만 5천 개 중에 43만 4,500개 정도까지는 다 그냥 허수예요. 허수가 뭐냐면 뭐 대량 등록으로 올리신 분도 있고 위탁으로 막 때려 넣으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거는 뭐 한 1,000에서 2,000명? 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그냥 경쟁 상대다. 근데 그 중에서도 SEO나 이런 거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많고 판매 전략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 사실상 상위 노출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속는 게 뭐냐면 5,150개라는 검색량은 과거 데이터거든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검색할 당시가 3월이었으면 과거 데이터 한 2월쯤에 만약에 집계 됐다 치면 5,150개인데 6월쯤 되면은 거의 한 10,000개 가까이 가거든요. 검색량이 8,000에서 10,000 정도.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 허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 그냥 검색 볼륨이 이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도의 참고 정도의 데이터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런 검색량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상품 아이디어만 뽑으시면 돼요. 소싱 단계에선. 왜 그러냐면 울타리 펜스라는 상품의 검색량은 키워드의 검색량은 5,150일 수 있어도 내가 소싱한 상품을 다른 키워드로도 쓸 수 있잖아요. 울타리 펜스가 아니라 뭐 나무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원목 울타리, 정원 울타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그 키워드에서는 검색량이 얘랑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아이디어 얻는 데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싱은 어느 정도 할 줄 알겠다라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세히 이제 실무적으로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댓글에 혹시 2부 요청이 많으면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싱을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 소싱한 상품을 가지고 판매 전략을 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략을 짜서 이거를 약간 매력도 체크, 판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자, 구매 대행으로 한 뭐 4,000개, 8,000개, 10,000개 이렇게 올리셨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상품들을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예시 상품이에요. 뭔지 몰라요. 울타리 펜스인데 예시 사진 가져왔고 자, 요런 상품을 이제 발굴했다. 리스트에서. 그러면 얘는 효자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자 상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판매 전략을 이제 짜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때까지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상품을 구매 대행에서 몇백 개 파는 상품이 나오긴 하죠. 근데 쉽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배송 기간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4일 걸려도 잘 팔리던 게 이틀 걸린다면은 그냥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잘 사겠죠. 예를 들어서 5개의 경쟁사가 있었으면은 사입, 구매 대행이면 당연히 얘가 우선순위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적이나 디자인적으로 메리트가 좀 떨어질 때 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전략을 이제 여기 걸 검증됐으면 여기로 바꿔보자.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입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전략을 짜보는 거죠. 그럼 사입으로 갈 건데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메인급 키워드. 예를 들면은 화단 울타리가 제가 알기로 검색량이 좀 좋았어요. 자, 메인급 키워드에서는 상위 노출 무조건 해야 돼요. 물론 메인 키워드가 검색량 10만이면은 진짜 좀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만 정도를 메인 키워드로 그냥 잡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10,000 정도의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 1페이지 4등 정도 안에 들어야 그래도 꾸준히 2개, 3개, 4개 이렇게 계속 하루에 뭐 3개, 4개 팔리고 그렇게 한 달에 뭐 1,000, 2,000, 3,000 매출 나오는 상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메인급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위 노출을 만약에 했다고 해도 클릭을 많이 했는데 구매 전환이 안 되면은 상위 노출이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무슨 가구매를 하든 어떤 작업을 해서 상품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상품의 매력 자체가 없으면은 클릭 대비 전환이 떨어져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상품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매 대행에서 잘 팔리던 상품은 상품성에 대한 검증이 끝났으니까 작업만 해주면 되는데 처음 바로 시작하려면 이 상품성 검증까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 클릭 대비 구매 전환을 많이 올려야 된다. 이것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자, 그리고 효자 상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조금 파는 게 아니라 한 상품 가지고 좀 고매출로 오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단 노출이 됐을 때 꾸준히 잘 팔릴 수 있게 뭔가 작업들을 여러 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전략은 대략 메인급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시켜서 이것들에 대한 상품성을 검증시켜가지고 오래도록 잘 팔리게 해야 되구나라는 게 조금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팔 상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체크를 해볼 사항은 총 2개인데 이것도 사실은 매력도 체크라고 제가 잘못 적었는데 그냥 판매 전략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1페이지 내에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인가. 당연히 동떨어지게 혼자 상품 예쁘다고 울타리를 보통 3, 4만 원에 많이 구매하는데 혼자 15만 원짜리 팔고 있으면 당연히 게임 안 되겠죠. 상위 노출돼도 안 팔리겠죠. 그러면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1페이지 내 평균 가격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페이지 내에서 가격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괜찮나? 요것도 그냥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면 사람들 그 리뷰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원목 울타리에서 댓글에 뭐 철제가 아니라서 아쉽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제를 샀었는데 뭐 이런 부식이 잘 돼서 원목으로 하니까 더 좋다. 뭐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는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실 판매 전략과 마찬가지인데 1페이지에서 4등 정도 돼야 모바일로 봤을 때 상단에 찍혀 있는 게 4등까지거든요. 그래서 4등 안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 1페이지 안에 4등으로 가는 게 키워드별로 다 다르죠. 메인급 키워드에서 4등 안으로 가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될까? 중소형급 키워드에서 4등 안으로 가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될까? 그게 판매량 같은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울타리 펜스를 찾다 보니까 1페이지 내에서는 좀 원목 울타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거를 선택을 했어요. 요런 거. 저는 근데 항상 우리 새벽인간 채널이 알다시피 분석을 딥하게 하진 않잖아요. 딥하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딥한 거를 되게 가볍게 빼보자면 자, 1페이지 내에서 가격 디자인 경쟁력을 제가 봤더니 자, 이 상품의 그 아이템 스카우트에 보면은 평균 판매가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탑 40 안에, 탑 80 안에의 결과다 보니까 64,100원, 78,800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1페이지 4등 안에 보니까 거의 만원에서 3만원 사이였어요. 이거는 40등까지 다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였다지 저희는 어차피 뭐 사실 40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페이지 4등 안에 들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4,100원이 아니라 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마진까지 다 붙였을 때 가격이 들어와야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이제 판단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1에서 3만원. 네,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상품을 소싱을 했어요. 소싱을 하려고 막 찾아보니까 요렇게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들의 이제 울타리가 평균적으로 사이즈 같은 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걸 찾아봤을 때 6,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원가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커 보이지만 사실 요렇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송비도 별로 많이 안 나오고 부피도 사실 별로 안 커요. 울타리를 요 정도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한 6단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뭐 20단 이렇게 사든지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들고 올 때 뭐 50개에서 100개 적어도 그렇게 들고 올 거죠. 많이 들고 오면 더 들고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배송비도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거고 실제로 이거 통관이랑 배송비하고 마진 다 붙여서 개당 5,000원 정도 남게 해도 가격이 2만원 내외일 것 같더라고요. 2만원 안 넘거나.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 체크됐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체크됐네. 소싱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 끝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얘를 팔아봐야겠다라고 이제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상품 업로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상위 노출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게 결국에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익 같은 거를 할 때 뭐 소싱 같은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상단 노출은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노출 안 되면은 재고 50개 가져왔는데 다 악성 재고 돼 버리는데 만약에 상단 노출이라도 되면 팔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진을 떠나서 재고를 떨어내는.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나왔던 1페이지 4등 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메인급, 중소형급 키워드에서 자 상단 노출 어떻게 시키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키워드를 좀 짜봤어요. 이거 말고 나중에 좀 더 짜봤는데 자 뭐 울타리 펜스라는 키워드도 검색량이 뭐 핫할 때는 이제 여름 시즌 때는 10,000까지 가고요. 나무 울타리도 8,000까지고 마당 울타리도 한 6,000, 7,000까지 갔어요. 네, 요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키워드들 다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이 키워드들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월 달에는 3,450개인데 3, 4월쯤 가면은 거의 한 6,000, 7,000, 8,000까지 가더라. 네, 요렇게 일단은 키워드는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요쯤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이쯤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쯤이나 여기쯤에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상단을 어느 정도 먹어놔야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때 갔을 때
주문을 한 번에 쫙 먹으면 상단 유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요쯤에 있다면 소싱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자. 근데 여기 있으면 이거는 뒷배 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전략이 끝났으면, 자, 이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뭐 적합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딥하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출 대비해서 구매가 많고 리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상위 노출에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 당연히 구매가 얼마나 일어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요런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까 가구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구매가 단기적으로 상단 노출은 될 수 있지만 그 상품이 어차피 상품성이 없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가구매가 치트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구매를 올리면서 상품성까지 검증을 받아가지고 상위 노출을 유지시키면 메인 키워드까지 쫙 이제 갈 수 있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자, 요 정도 되는 키워드 있죠. 1등급, 거의 나중에 핫할 때 8,000에서 10,000까지 가는 메인급 키워드. 자, 여기 1등 페이지에서 한 4등 쪽의 판매량을 보니까 예상 판매량이 일주일에 7건이에요.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깔면은 상품 누르면은 얼마나 팔리고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100%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상 판매가 일주일에 7건이에요. 그 말은 하루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쵸? 하루에 한 건 판다.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에서 3개 정도를 꾸준히 팔 수 있다면 상위 노출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촬영하는 당시에는 검색량이 그래도 6, 7천, 8천 되는 때 찍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3, 4월쯤에 이거를 올려놓으면 하루에 한 개가 아니라 3일에 하나 팔아도 올라간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팔면은 상단 노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제 좀 풀릴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보다 판매량이 적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색량이 많은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 펜스가 준성수기예요. 핫할 때는 검색량이 8,000에서 10,000 정도 나오고, 핫할 때 기준으로 일주일에 7건이 팔려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가 팔리면은 1페이지 3, 4등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준성수기 때는 검색량이 8,000에서 많이 아닌 5,000개 정도잖아요. 100%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성수기 때 하루에 하나 판다고 치면은 준성수기 때는 이틀에서 3일에 하나가 팔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키워드에서. 그러면은 1페이지 3, 4등 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소형 키워드를 봤을 때 검색량을 그대로 이제 보면은 이거의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면은 대충 3, 5일에 하나 정도 팔면은 중형 키워드에서 준성수기 때 1페이지 3,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4개에서 6개 정도 팔면은 1페이지 4등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키워드 배치를 검색량이 센 것들만 따다닥 배치하는 게 아니라 검색량 센 것도 하나 넣고 중간급도 하나 넣고 소형급도 하나 넣어가지고 키워드를 배치시켜야 이런 페이지에서는 사실 키워드 SEO만 잘 지켜도 1페이지 가거든요. 그런 걸로 올려가지고 판매량을 하나, 2개 쌓으면은 금방 1페이지 안에 올라가거든요. 1페이지 3, 4등 안에. 그렇게 쌓으면은 이제 여기서도 슬슬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씩 팔리면은 이 양쪽 키워드에서 3일에 하나, 5일에 하나 팔리면은 약 일주일에 2개씩 팔리는 거잖아요. 많으면 3개까지. 그러면 여기 진입도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물론 키워드 볼륨이나 판매량이 더 많은 키워드에서는 조금 더 빡세긴 하겠죠. 그럼 골고루 키워드를 중형,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골고루 비치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키워드는 그러면 어떻게 뽑나? 그것도 또 중요할 텐데, 뭐 키워드 도구나 이런 걸 많이 쓰셔도 되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울타리다, 아니면 뭐 나무로 된 나무 울타리다. 그럼 나무 울타리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연관 키워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 중에 좀 규모가 있겠다 싶은 키워드들을 다 혼자 뽑아봐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아이템 스카우트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검색을 하면 바로 그 밑에 키워드 볼륨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그래프도 같이 떠요. 같이 뜨기 때문에 이거 검색하고 이거 검색하고 검색했을 때 대형, 중형, 소형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를 만약에 뭐 이렇게 몇 개, 5개 정도 뽑았다. 5개 정도 뽑았으면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구매 대행 하듯이 조합을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구매 대행은 이때까지 배웠을 때 많은 상품을 메인급 키워드에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중소형 키워드에서 엄청 그 조합의 경우의 수로 노출시켜가지고 1페이지에 파는 전략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거는
약간 점수적인 부분보다는 확률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쪼개고 다양한 키워드들을 섞었었죠. 그리고 50바이트 꽉꽉 채워가지고 썼는데 우리가 사입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키워드를 짜면 안 돼요. 같은 키워드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힘이 센 거, 메인급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가 쉽게 보면은 요렇게 띄어쓰기마다 거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도 다르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메인급 키워드는 하나 제일 앞에 앞이 점수가 또 제일 높거든요. 메인 키워드 앞에 비치하고 웬만하면 띄어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들 써줘요.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랑 같이 혼용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띄워줬죠. 그리고 이거 중복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네이버 SEO상으로도 중복 한 번 정도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그 상품명에 좋고 적합도 체크해도 전혀 이상 없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렇게 화단 울타리 하나 붙여 쓰고 메인 키워드 제일 앞으로 비치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지만 띄었었지만 서브 키워드들 두 번째로 앞에 비치했고 세 번째는 조합해서 쓸 수 있는 키워드 괜찮은 것들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네이버 기준으로 25자를 네이버가 25자 넘게 50자인가 100자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25자 이상 넘어가면 상위 노출이 SEO상 상위 노출이 비교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20자에서 25자 정도를 세팅하니까 제가 노리려고 하는 키워드에서 중소형에서는 키워드랑 SEO만 잘 맞춰도 상위 노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키워드는 사실 이것만 해도 돼요. 특별한 분석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구매 대행은 왜 화단이랑 울타리 띄워놓는 거예요? 구매 대행은 그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로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붙이면은 여기 50바이트 꽉꽉 채우는 거에 울타리를 또 써줘야 되면은 여기 키워드 자리 또 먹고 그러면은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훨씬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얘는 확률적인 키워드, 얘는 점수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입에서 키워드를 배워놓고 구매 대행에 오면은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략의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다. 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 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 소싱도 했고 전략을 짜서 매력도 체크도 끝냈고 키워드까지 다 했으면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하고 상위 노출 이제 슬슬 시켜봐야 되죠. 물론 키워드만으로 SEO만으로도 서브 키워드에서 자연히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한 개에서 3개 정도 팔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메인 키워드에서 중소형 키워드에서 판매를 조금 쌓아가지고 메인 키워드까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 싹 다 그냥 광고비로 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매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효자 상품 하나 만들기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구매나 리뷰를 판매 실적을 쫙쫙 쌓아줘야 돼요. 그렇게 상단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광고비가 없어도 판매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광고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클릭 광고 있잖아요. 쇼핑 탭에 올라가는 그런 CPC 광고를 하셔도 되고요. 클릭당 광고. 그 다음에는 뭐 체험단을 모집해도 되겠죠. 가구매가 아니라 요새 체험단 사이트도 많고 아니면은 그냥 소비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리 제품 하나 써보고 리뷰 써주시면은 저희가 상품 하나 제공해 드릴게요 해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주시고 아니면 검색을 했을 때 어디 나옵니다 라고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돈을 돌려드리고 상품 보내드릴게요. 리뷰 써주세요 해서 그런 식으로 체험단을 모집하면은 자연 구매가 올라가겠죠. 리뷰도 쌓이고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긴 좀 힘든데 핫딜이나 뭐 네이버 커뮤니티나 이런 데 침투를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가장 힘이 좋고 세고 무료 광고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초보자들이 진입하기엔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거 말고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중소형 키워드에서 1페이지 4등 내에 진입하기. 자, 중소형 키워드는 아까 SEO만으로도 쉽게 올라갈 수는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2, 3일에 한 개 아니면 3, 4일에 하나 팔면은 중소형 키워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그냥 CPC나 기타 광고를 통해서 하루에 2건 정도를 팔아낼 수 있어요. 그냥 돈으로. 그러니까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본전을 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돈으로 때려 팔아서 중소형 키워드 금세 올라가면은 중소형 키워드에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2, 3일에 하나를 팔아주겠죠. 그러면은 토탈 해가지고 광고와 중소형 키워드 상단에 올라갔을 때 팔리는 게 하루 2, 3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루에 1건, 광고로 2건, 하루에 2, 3건 정도 팔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던 메인 키워드에서 4등 내에 진입하는 게 되는 거겠죠. 자, 메인 키워드에서 4등 내에 진입하면은 하루에 대충 하나가 자연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광고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중소형 키워드에서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에서 많으면 하루에 두세 개까지도 지속적으로 팔리게 되면은 1페이지 4등에서 유지를 하거나 1페이지 3등, 2등까지 같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5천 정도의 검색량이었다가 시즌 돼서 8천에서 만까지 뛰어 올라갔을 때 그때는 하루에 5개, 10개 파는 상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이 제가 파는 상품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상품인데 이게 약간 준성수기고 성수기 때는 만 조금 넘어요. 검색량이 12,000, 3,000.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로 그 흔하게 하는 공식처럼 했으면 상품은 47만 개인데 검색량 8,000개? 와, 완전 썩은 상품이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애초부터 이거 진입 절대 하면 안 돼요 라고 했겠지만 저는 이 전략 그대로 써가지고 이 정도 검색량이, 이 정도 상품수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에 검색량 약 한 4, 5천쯤에 들어가가지고 보름 만에 중소형 키워드는 바로 1등 먹고 그 다음에 또 보름 만에 메인 키워드 3등 먹어서 그 다음에 한 달에 자연 판매로 그냥 아까 전에 그 정도 판매량이 나온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효자 상품을 만드시면 되고요. 네, 요렇게 이제 구매 대행에서 사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수 구매를 띄워가지고 마진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애초부터 처음 진입해서 사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웬만한 이제 사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좀 중고급 전략들을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